국민의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지.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래도 꼰대의 이미지가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새 제 목표가 집이 되더라고요.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인턴도 경력을 보이고 인턴이 이제 경력을 쌓으려고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턴을 하기 위해서 더 작은 인턴을 해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기자였거든요. 그때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적중률도 높고 또 많은 분들이 피부로 체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판, 4판, 3판을 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자신의 의견이 있지만 진입 문턱이나 너무 장벽이 높아서 미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홍대고요. 사실은 바깥에 공원에서 뵈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부득이 오늘 바깥 느낌이 나는 저희가 카페를 빌려서 이곳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가감없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청년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자원을 하셨던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6년 차, 29살 전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6살 대학생입니다. 전승민이라고 하고 동대문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얼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여쭤볼 건 꼭 여쭤봐서요 체감에 와닿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이제 그래도 시간이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요즘 호갱노노 보면서 부동산 값을 보는 것과 코인, 주식. 코인. 네. 코인 좀 아니요. 제 주변만 다 벌고 저는 못 벌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코인을? 될 것 같아요. 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들 출퇴근 시간에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호갱노노는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집값이 언제까지 올라가나 나는 언제 살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네. 그러면 좀 사시고자 하는 아파트 뭐 지역이나 평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평 초반만 돼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좀 이따 또 여쭤볼게요. 조정현님은 요즘 어떤 게 제일 솔깃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퇴근하고 나면 바로 이제 육아, 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19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요. 제일 예쁠 때네요. 네. 전승민 군은? 네, 저는 요새 친구들끼리 원룸에 한 2명, 3명 모여서 맥주 까면서 코인 얘기하는 그 주식 현황판 한번 쓰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많이들 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고 저도 돈을 좀 땄는데 어떤 친구는 코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과감하게 벌고 나오는 걸 보고 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몇 천만 원 벌면 주변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합니까? 예, 피자 돌립니다. 진짜. 저렴한. 궁금한데요. 지금 벌써 두 분이 코인. 어쨌든 조정현님도 코인을. 저는 코인은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세요? 안정적인 이 가정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20, 30대일 때랑 너무 다르죠. 네. 저희가 20, 30대일 때는 조금만 돈을 차곡차곡 네. 모으고 그 뒤에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집이란 어떤 느낌인지 듣고 싶어요. 전소원님께. 집이란 사실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얻기 힘든 거였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그냥 내가 출퇴근하고 그냥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할 뿐인데 그거 하나 얻기가 되게 어려웠고 작년 말에 집을 보려고 돌아다녔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전세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고민을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번째 목표가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새 제 목표가 집이 되더라고요.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동기들을 만나봐도 다들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우리 집 올랐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 뒤떨어지고 있나? 나만 없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고민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말씀 들으시면 뭐라고 하세요? 원래 다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시고 이제 서울 기준을 모르시고. 좀 이렇게 보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저 혼자 돈을 벌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집은 가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네. 신기루 같은 거. 전승민 님도 집과 관련해서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집이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집이란 도박을 해서 따야 될 판도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코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명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10억을 막 넘어가고 그러면 도박해야지 이런 마인드죠. 충격받았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초반부터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이 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저희 때는 정말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떤 수단을 다 해도 살 수 없는 집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웹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상반기에 취업을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전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저는 우선 누적 회원수 2,000명 규모의 자기개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2,000명과 다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이제 이번 주 목표가 뭐냐, 이번 주 뭘 성공했냐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데 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대화가 바뀌는 게 예전에는 난 이제 열심히 살아서 뭘 해야겠다, 나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나 주식할래, 그리고 꼭 지금 바로 취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좀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포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도전하는 게 무섭다, 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해봤자 어차피 취업문은 좁고 또 많이 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코로나 이후로 공채도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도전해봤자 되겠어라는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함과 동시에 조금 포기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취업이 되는 친구는 또 어떤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조금 사실 어느 정도는 운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요즘 스펙이 다 좋고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영어 성적 좋고 다 자격증 많이 따는데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느 정도 운이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도 모두 다 잘났고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된 거는 너의 운일 뿐이다 라고는 전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느 정도 스펙이고 어느 정도 영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니까 그냥 다들 그냥 뭐 학교는 당연히 다 좋은 곳에 나오고 당연히 토익이나 이런 건 900, 950 이상이고 어학연수는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갔다 와서 대화를 해야 할 정도고 생각보다 그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요. 아마도 조정현님도 네. 지금 이 취업문과 관련해서는 네. 너무 좁고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입시 자체가 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선행도 하고 또 아무리 잘해도 대학에 붙을까 말까 했던 그런 초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강박관념, 이 살아남아야 된다. 어떨 때 되게 심하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때부터 경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 스케줄을 정말 빡빡하게 짜서 피아노 가야 되고 수영 가야 되고 또 영어 해야 되고 또 중국어 해야 되고 이런 진짜 빡빡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공부를 학창 시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자리가 많아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 주체인 기업과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좀 서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엔터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것도 공고가 수시 채용만 계속 나와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을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인턴도 경력을 보이고 인턴이 이제 경력을 쌓으려고 인턴을 하는 거죠. 근데 인턴을 하기 위해서 더 작은 인턴을 해야 되고 그 더 작은 인턴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더 작은 인턴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그러니까 스펙이 과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뭐 계약직으로 전전하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친구들 중에 인턴 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하기 위해서 더 작은 인턴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한 친구는 그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원래는 이 경력 사항이나 아니면은 여러 조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토익으로 그냥 줄을 세워서 채용해버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커트라인이 980점인가 그런 식 공공기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토익 만점이 990점 990점인데 평균이 98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990점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990점 만점에 99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얼추 그 정도 아니 990점 맞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아마 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년이 갈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너무 고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반성하면서 꼭 준비를 해야죠.